강원도 춘천의 작은 아파트 베란다에 차린 1평짜리 방송 공간. 60대 중반의 박용식은 오늘도 카메라 앞에 앉았다. 그의 유튜브 채널 용식이 할배의 옛날 이야기는 구독자 100만 명을 돌파한 지 석 달째. 한국 전쟁부터 새마을운동까지 생생한 증언으로 시니어층의 열렬한 사랑을 받고 있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식이 할배입니다. 언제나처럼 정중한 인사로 시작한 방송. 하지만 오늘 용식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삼각대 위 스마트폰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었다. 할배님 오늘 표정이 안 좋으신데요? 무슨 걱정 있으세요? 힘내세요 할배님. 용식은 깊게 한숨을 내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실은 여러분께 고민 하나를 털어놓고 싶어서 이렇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제 손자놈 말입니다. 화면 너머로 집중하는 구독자들의 기운이 느껴졌다. 댓글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다. 손잡은 얘기는 처음이네요. 무슨 일이세요? 용식은 책상 서랍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고등학교 담임선생님이 보낸 가정통신문이었다. 그는 안경을 고쳐 쓰고 종이를 들여다보았다. 얘가 고2인데 말입니다. 학교도 제대로 안 가고 방에만 틀어박혀서 게임만 한답니다. 게임을 하루에 12시간씩 한대요.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다. 용식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몇 번이나 말을 이으려다가 멈추기를 반복했다. 구독자들은 숨죽이며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그 나이 때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신문 배달하고 학교 갔거든요. 점심도 걸으면서 공부했고요. 그런데 요즘 애들은 용식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저었다. 화면에는 공감의 댓글들이 폭포처럼 쏟아지기 시작했다. 우리 손주도 똑같아요. 요즘 애들은 다 그래요. 할배님 마음 이해해요. 하지만 용식의 고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는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들이쉬고 본론을 꺼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이 유튜브라는 게 저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얘도 이걸로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용식은 머뭇거리며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손자 재민이를 방송에 출연시켜서 함께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세대 차이를 극복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것이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용식은 쓴웃음을 지었다. 스마트폰을 들어 재민이에게 보낸 카톡 메시지들을 보여주었다. 재민아, 할배랑 방송 한번 해볼래? 용돈 줄게. 재미있을 거야. 하지만 답장은 하나도 없었다.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다. 답장이 없어요. 아예 무시를 하는 겁니다. 용식의 목소리가 떨렸다. 60평생 온갖 역경을 이겨낸 남자였지만 손자의 냉대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자 놈한테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댓글창이 들끓기 시작했다. 조언들이 쏟아졌다. 돈으로 회유하세요. 강제로라도 데려오세요. 게임으로 소통하세요. 그냥 포기하세요. 100만 명의 구독자들은 저마다의 해법을 내놓았지만 용식은 여전히 막막했다. 그는 방송을 마치고 베란다 창문을 열었다. 저녁 공기가 차갑게 밀려들어왔다. 건너편 아파트에서는 가족들이 함께 저녁을 먹는 모습이 보였다.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용식은 자신의 집 안쪽을 돌아보았다. 거실 한쪽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용식은 조심스럽게 그 방문 앞으로 다가갔다. 문틈 사이로 형광등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재민이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야, 그쪽 가지 마. 내가 간다고.
게임 중이었다. 용식은 문을 두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돌아섰다. 부엌으로 가서 라면을 끓였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다. 재민이는 문을 열지 않았고 용식은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그날 밤 용식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손자와의 추억을 떠올렸다. 재민이가 5살 때 처음 자전거를 가르쳐줬던 기억. 초등학교 입학식에 함께 갔던 날. 돌아가신 며느리를 대신해 손수 싼 김밥을 도시락에 넣어주던 때들. 언제부턴가 그 아이는 멀어졌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였을까? 아니면 더 일찍부터였을까? 다음 날 아침, 용식은 일찍 일어나 재민이 방문 앞에 아침을 차려놓았다. 따뜻한 밥과 김치찌개, 계란말이. 하지만 재민이는 문을 열지 않았다. 음식은 식어갔고 용식은 그것을 치우며 또 한 번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베란다 방송 공간으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다. 어젯밤 방송 영상에는 댓글이 2,000개가 넘게 달려 있었다. 그는 하나하나 읽기 시작했다. 대부분 비슷한 고민을 토로하는 내용들이었다. 우리 집도 똑같아요. 요즘 애들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할배님. 그러다 한 댓글이 용식의 눈에 들어왔다. 할배님, 게임이 뭔지 아세요? 요즘 애들한테 게임은 그냥 놀이가 아니라 문화예요. 할배님도 옛날 이야기 하시잖아요. 손자분한테 게임이 그런 거예요. 게임으로 소통해 보세요. 용식은 그 댓글을 몇 번이나 되새김질했다. 게임으로 소통이라. 60평생 게임이라곤 화투밖에 쳐본 적 없는 남자였다. 하지만 뭔가 실마리가 보이는 것 같았다. 용식은 컴퓨터 앞에 앉아 검색창에 게임이라고 입력했다. 수많은 결과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롤, 배그, 오버워치, 로스트 아크. 알아들을 수 없는 외계어 같은 단어들 뿐이었다. 그는 머리를 긁적이며 다시 검색했다. 초보자 게임 추천. 그날부터 용식의 도전이 시작되었다. 그는 무료 게임 하나를 다운로드받아 실행해봤다. 화면에는 화려한 그래픽과 함께 복잡한 버튼 설명이 나타났다. W는 앞으로 가기, S는 뒤로 가기, 마우스 왼쪽 버튼은 공격, 오른쪽 버튼은 특수 기능. 용식의 머리는 이미 복잡해졌다. 이게 뭐가 이렇게 복잡한 건가? 그는 게임을 시작했다. 캐릭터가 화면에 나타났지만 조종이 되지 않았다. 키보드를 누르면 캐릭터가 이상한 방향으로 튀어나갔고 마우스를 움직이면 화면이 빙글빙글 돌았다. 30분 동안 씨름한 끝에 용식은 게임을 종료했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하지만 용식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유튜브에서 게임 초보자 강의를 찾아 하나하나 따라했다. 젊은 강사의 빠른 말투를 이해하기 위해 영상을 몇 번이나 되돌려봤다. 노트의 중요한 부분을 필기하기도 했다. 마치 학창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용식은 조금씩 게임의 기본을 익혀가고 있었다. 캐릭터를 움직이고 적을 공격하고 아이템을 줍는 것쯤은 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여전히 서툴렀지만 게임이 왜 재미있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용식은 게임을 하면서 재민이 방문 쪽을 힐끗 쳐다봤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키보드 소리가 들렸다. 용식은 작은 스피커 볼륨을 조금 올렸다. 게임 효과음이 거실에 울려 퍼졌다. 10분쯤 지났을까? 재민이 방문이 조금 열렸다. 머리를 산발한 재민이가 고개만 내밀고 거실을 살폈다. 용식은 모르는 척 게임에 집중하는 신용을 했다. 재민이는 잠시 할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보더니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문을 완전히 닫지 않았다. 용식은 속으로 웃음이 났다. 작은 진전이었다. 그는 계속 게임을 했다. 어설픈 실력으로 계속 죽어나갔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했다. 1시간쯤 지나자 재민이가 방에서 나왔다.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가는 척하면서 슬쩍 할아버지 쪽을 쳐다봤다. 할배, 그 게임 어디서 났어요? 재민이의 첫마디였다. 일주일 만에 듣는 손자의 목소리였다. 용식은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태연한 척했다. 아, 이거 인터넷에서 다운받았지. 재미있더라고. 재민이는 할아버지 뒤로 다가와 화면을 들여다봤다. 용식의 캐릭터가 적에게 둘러싸여 정신없이 도망가고 있었다. 재민이의 얼굴에 미소가 스쳤다. 할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응. 뭐가? 이 키 누르면 해피 스킬 있어요. 그걸로 빠져나와야지. 용식은 재민이가 말한 대로 이 키를 눌렀다. 캐릭터가 순식간에 적들 사이를 빠져나갔다. 용식은 감탄사를 터뜨렸다. 오, 이게 이런 거였어? 재민이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리고 하나둘씩 조작법을 알려주기 시작했다.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어떤 스킬을 먼저 써야 하는지, 아이템은 어떤 순서로 구매해야 하는지. 재민이의 목소리에는 처음 듣는 활기가 담겨 있었다. 용식은 손자의 말을 하나하나 따라했다. 서툴지만 점점 나아졌다. 재민이는 어느새 할아버지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다. 둘 사이의 거리가 조금씩 좁혀지고 있었다. 그날 밤 용식은 잠들기 전 일기장에 적었다. 오늘 재민이와 15분 대화했다. 게임 이야기였지만 그래도 대화였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일기장을 덮었다. 다음 날부터 용식은 일부러 게임 시간을 늘렸다. 저녁 8시쯤 되면 거실에서 게임을 시작했다. 그러면 어김없이 재민이가 방에서 나와 슬쩍 지켜봤다. 그리고 한마디씩 조언을 던졌다. 용식은 그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다. 이틀째, 사흘째 지나면서 재민이는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게임 전략에 대해, 프로게이머들에 대해, 게임 업계 이야기까지. 용식은 대부분 이해하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손자의 눈이 반짝이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일주일 후, 재민이가 먼저 제안했다. 할배, 우리 같이 게임 한 판 할래요? 용식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같이? 어떻게? 협동 모드 있어요. 할배랑 나랑 팀 먹어서 하는 거요. 그날 저녁 둘은 처음으로 함께 게임을 했다. 용식은 여전히 서툴렀고 재민이가 계속 도와줘야 했지만 그 시간이 둘에게는 소중했다. 재민이는 웃었고 용식도 웃었다. 오랜만에 들려오는 손자의 웃음소리였다. 게임이 끝나고 재민이가 물었다. 할배, 게임 왜 하려고 한 거예요? 용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너랑 이야기하고 싶어서. 재민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가가 조금 붉어진 것을 용식은 놓치지 않았다. 재민이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내일도 할 거예요? 그럼 해야지. 그날 밤 재민이는 방문을 활짝 열어놓고 잤다. 용식은 거실에서 그 열린 문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에게는 큰 의미였다. 며칠 후 용식은 방송을 켰다. 구독자들에게 그간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게임을 배우기 시작한 것, 재민이와 조금씩 가까워진 것. 댓글창은 응원의 메시지로 가득 찼다. 할배님 대단하세요. 감동이에요. 할배님 덕분에 저도 용기 생겼어요. 그리고 용식은 조심스럽게 꺼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나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재민이를 설득해서 저랑 합동방송을 해볼까 합니다. 댓글들이 폭발했다. 대박, 꼭 보고 싶어요. 손잡은 설득하세요. 용식은 구독자들의 반응에 힘을 얻어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재민이를 설득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용식이 합동방송 이야기를 꺼내자
재민이는 즉시 고개를 저었다. 싫어요. 창피해요. 왜 창피해? 할배랑 같이 하는 게 그런 게 아니라 할배 구독자들 다 어르신들이잖아요. 내가 나가면 이상할 것 같아요. 용식은 아쉬웠지만 재민이를 압박하지 않았다. 대신 다른 방법을 생각했다. 그는 재민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씩 메모하기 시작했다. 좋아하는 음식, 갖고 싶어 하는 물건, 관심 있는 게임들. 며칠 후 용식은 새로운 게이밍 헤드셋을 샀다. 재민이가 한 달 전부터 갖고 싶어 했던 모델이었다. 그는 그것을 재민이 방문 앞에 살짝 놓아두었다. 메모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 재민이가 게임 잘하라고. 사랑하는 할배가. 재민이가 방에서 나와 그것을 발견했다. 헤드셋 상자를 들고 한참을 서 있던 재민이는 거실로 왔다. 용식은 신문을 보는 척하고 있었다. 할배, 이거 비싼 건데. 괜찮아. 할배 유튜브로 번 돈 있잖아. 그래도. 재민이는 말을 잇지 못했다. 용식은 신문을 내려놓고 손자를 바라봤다. 재민아, 할배가 욕심 좀 부려도 되겠니? 무슨 욕심이요? 너랑 같이 방송 한 번만 해보면 안 될까? 딱 한 번만. 구독자분들한테 우리 손자 자랑 좀 하고 싶어서. 재민이는 한참을 망설였다. 헤드셋을 내려다보고 할아버지를 올려다보기를 반복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한 번만요. 딱 한 번만. 용식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는 벌떡 일어나 재민이를 껴안으려다가 멈췄다. 재민이가 어색해할까봐 대신 손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고맙다, 재민아. 합동방송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다. 용식은 평소 스마트폰 하나로 간단하게 방송했지만 재민이는 제대로 된 장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마이크 2개, 카메라 세팅, 조명, 음향 체크. 재민이는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을 척척 준비했다. 할배, 이렇게 해야 화질이 좋아요. 재민이는 카메라 각도를 조정하며 설명했다. 용식은 손자의 능숙한 모습에 감탄했다. 게임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기술도 다 알고 있었다니. 재민아, 너 이거 언제 배운 거야? 유튜브 보고 독학했어요. 나중에 게임 방송하고 싶었거든요. 용식은 가슴이 뭉클했다. 손자에게도 꿈이 있었다. 그런데 그는 그것조차 몰랐다. 그동안 재민이를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그래. 그럼 오늘 방송 내가 진행해 볼래? 저요? 그건 좀 괜찮아. 할배보다 내가 더 잘할 것 같은데. 재민이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거절하지 않았다. 용식은 손자가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드디어 합동방송 날이 다가왔다. 용식은 전날 밤 잠을 설쳤다. 설레기도 했고 걱정도 됐다. 구독자들이 재민이를 좋아해 줄까? 재민이가 긴장해서 실수하면 어쩌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방송 시작 1시간 전, 둘은 베란다, 방송 공간에 나란히 앉았다. 재민이는 새 헤드셋을 쓰고 있었다. 용식은 오래된 헤드셋을 썼다. 화면을 체크하고 음향을 점검했다. 재민이의 손이 조금 떨리는 게 보였다. 긴장되니? 네, 조금요. 할배도 그래. 근데 있잖아, 재민아. 실수해도 괜찮아. 우리 구독자분들은 다 좋은 분들이야. 재민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이크를 확인했다. 할배, 준비됐어요? 그래, 시작하자. 용식이 방송 시작 버튼을 눌렀다. 빨간 불이 들어왔다. 화면 너머로 구독자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10명, 50명, 100명. 순식간에 동시 접속자가 500명을 넘어섰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식이 할배입니다. 용식의 인사에 댓글들이 쏟아졌다.
할배님 오랜만이에요. 오늘 뭔가 특별한 거 있나요? 옆에 누구세요? 용식은 미소를 지으며 재민이를 소개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제 손자 재민이입니다. 인사해 볼까? 재민이는 어색하게 손을 들었다. 안녕하세요. 그 순간 댓글창이 폭발했다. 손자분이다. 드디어 얼굴 공개. 잘생겼네요. 할배 닮았어요. 긍정적인 반응들이었다. 재민이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다. 오늘은 재민이랑 함께 게임도 하고 이야기도 나눠볼까 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구독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동시 접속자는 1000명을 넘어 2000명으로 올라갔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숫자였다. 용식과 재민이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진짜 방송이 시작되는 것이었다. 재민이가 준비한 게임을 실행했다. 화면에 화려한 그래픽이 펼쳐졌다. 용식은 여전히 서툴렀지만 재민이의 도움을 받아 하나씩 해나갔다. 둘의 호흡은 생각보다 잘 맞았다. 할배, 그쪽 가면 안 돼요. 왜? 저기 있어요. 아이고. 용식의 캐릭터가 적에게 당했다. 재민이는 웃으며 할아버지를 구했다. 구독자들도 댓글로 함께 웃었다. 분위기는 점점 좋아졌다. 그런데 30분쯤 지났을 때였다. 새로운 댓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용식과 재민이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반응들이었다. 할배가 너무 못하시는데요? 크크크. 손자분이 혼자 다 하시네요. 이 정도면 방송 말고 그냥 연습을 더 하셔야. 댓글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재미있어 하던 시청자들이 점점 용식의 실력을 지적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용식은 화면의 댓글들을 보며 당황했다. 재민이도 그것을 눈치챘다. 할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재미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 하지만 댓글은 계속됐다. 일부 젊은 시청자들이 유입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저 정도로 방송해요? 손자 혼자 하는 거 보는 것 같은데. 할배 방해만 하시는 듯. 재민이는 댓글을 보며 얼굴이 굳어갔다. 그리고 갑자기 마이크에 대고 말했다. 아니, 할배가 초보인 거 알고 보시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세요? 재민이의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었다. 용식은 손자의 어깨를 가볍게 잡았다. 재민아, 괜찮아. 사실인 걸 어떡해. 사실이어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구독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시작됐다. 재민이를 옹호하는 댓글과 비판하는 댓글이 동시에 올라왔다. 손잡은 말이 맞아요. 할배 무시하지 마세요. 그래도 너무 못하시긴 하는데. 젊은 애들 버릇 없네. 분위기는 점점 나빠졌다. 용식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다. 재민이는 키보드를 세게 두드리며 게임에만 집중하려 했다. 둘 사이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10분쯤 더 지나자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 재민이가 게임에서 큰 실수를 했고 그 때문에 둘이 지게 됐다. 용식은 괜찮다고 위로했지만 재민이는 자책했다. 제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할배. 아니야, 괜찮아. 게임인데 뭐. 하지만 댓글창에는 재민이를 비난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아까 자신만만하더니 본인도 못하시네요. 남 탓하지 말고 본인이나 잘하세요. 할배가 초보라고 무시하더니 재민이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마이크에서 손을 떼고 고개를 숙였다. 용식은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다. 여러분, 우리 재민이 게임 정말 잘합니다. 할배가 봐도 대단해요. 이번 건 실수일 뿐이니 너그럽게 봐주세요. 하지만 댓글은 멈추지 않았다. 시니어 구독자들과 젊은 시청자들 사이에 세대 갈등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꼰대 마인드 그만. 할배 편 들기. 손자 편 들기. 재민이가 갑자기 헤드셋을 벗었다. 할배, 저 그만할래요. 재민아. 안 돼요. 이거 아니에요. 댓글들 너무 심해요. 재민이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용식은 손자의 팔을 잡으려다 멈췄다. 재민이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다. 용식은 혼자 카메라 앞에 남았다. 구독자들은 여전히 논쟁 중이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카메라를 향해 말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송을 끄고 난 뒤 용식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 그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 손자와 가까워지고 싶었고, 구독자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그는 재민이 방문 앞으로 갔다.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재민아. 할배야. 미안하다.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용식은 문 앞에 주저앉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괜히 방송 같은 걸 하려고 했나. 그냥 조용히 둘이서만 게임하는 게 나았을까. 밤이 깊어갔다. 용식은 거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잠이 오지 않았다. 재민이 방에서는 여전히 불이 꺼지지 않았다. 손자도 잠을 못 자는 게 분명했다. 다음 날 아침 재민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점심때도 저녁때도. 용식은 문 앞에 밥을 갖다 놨지만 재민이는 받지 않았다. 밤늦게 확인해 보니 문 앞에 밥은 식어서 그대로 있었다. 이틀째 되는 날 용식은 컴퓨터를 켰다. 어제 방송 영상에는 댓글이 5,000개가 넘게 달려 있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댓글들을 읽기 시작했다. 대부분 비슷한 내용이었다. 세대 차이에 대한 이야기, 누구의 잘못인지에 대한 논쟁, 앞으로 방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들. 하지만 그중 한 댓글이 용식의 마음을 울렸다. 할배님, 손자분이랑 진심으로 대화해 보셨어요? 방송 말고 그냥 둘이서요. 방송은 그 다음 문제인 것 같아요. 용식은 그 댓글을 여러 번 읽었다. 맞는 말이었다. 그는 방송에만 집중하느라 정작 재민이의 마음은 제대로 보지 못했다. 게임으로 조금 가까워졌다고 생각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날 밤 용식은 재민이 방문 앞에 편지를 놓았다. 손편지였다. 그의 서투른 글씨로 가득 찬 편지. 재민아, 할배가 미안하다. 내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어. 방송 같은 건 안 해도 돼. 그냥 할배랑 너랑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 문 열고 나와서 할배랑 이야기 좀 하자. 할배가 내 이야기 들어줄게. 무슨 이야기든 다. 편지를 놓고 방으로 돌아온 용식은 답장을 기다렸다. 하지만 그날 밤에도 재민이는 나오지 않았다. 용식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새벽 3시쯤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다. 용식은 조심스럽게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재민이가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다. 둘의 눈이 마주쳤다. 할배, 재민아. 재민이의 눈은 붉게 충혈돼 있었다.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다. 용식은 다가가 손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재민이는 저항하지 않았다. 미안해, 재민아. 할배가 생각이 짧았어. 재민이는 한참을 아무 말하지 않았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할배. 저요. 사실은요. 재민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한참을 머뭇거렸다. 용식은 재촉하지 않고 기다렸다. 부엌의 형광등 불빛 아래 서 있는 손자의 모습이 어쩐지 외로워 보였다. 재민이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저 학교에서 친구가 없어요. 용식은 깜짝 놀랐다. 재민이가 학교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처음이었다.
왜? 애들이 너를 괴롭혀? 괴롭히는 건 아닌데. 그냥 어울리지 못하겠어요. 다들 자기들끼리만 놀고. 재민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용식은 손자를 소파에 앉히고 옆에 자리 잡았다. 재민이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다. 중학교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친구들도 있었고. 근데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다들 공부에 미쳐 있거나 연애하거나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관심 없으니까 게임만 했죠. 용식은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었다. 재민이가 왜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는지 조금씩 이해가 됐다. 게임 안에서는 친구들이 있어요.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같이 게임하면서 이야기하고 웃고 그래요. 그게 편해요. 재민이는 스마트폰을 꺼내 게임 친구 목록을 보여줬다. 수십 명의 닉네임들이 나열돼 있었다. 용식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봤다. 이 친구들이 너한테 중요하구나. 네, 제일 중요해요. 근데 할배는 그걸 이해 못하실 것 같아서 말 안 했어요. 용식은 가슴이 아팠다. 손자는 그동안 혼자 이런 고민을 안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은 단순히 게임 중독이라고만 생각했었다. 재민아, 할배가 몰라서 미안하다. 내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지. 괜찮아요. 어차피 어른들은 다 똑같잖아요. 공부하라는 말밖에 안 하니까. 할배도 그랬니? 재민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용식은 자신의 행동들을 되돌아봤다. 재민이에게 공부하라고 잔소리했던 것. 게임 그만하라고 화냈던 것. 학교 성적표를 보며 한숨 쉬던 것. 손자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다. 할배가 잘못했다. 내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 재민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용식은 손자의 손을 잡았다. 그럼 지금부터라도 들어줄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해봐. 재민이는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 게임 친구들과의 추억들,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것들, 게임 개발자가 되고 싶다는 꿈도 처음으로 털어놨다. 할배가 유튜브 하시는 거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도 뭔가 만들고 싶다고. 게임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용식은 손자의 눈빛이 반짝이는 걸 봤다. 게임 이야기를 할 때 재민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자신감 있고 열정적이었다. 좋은 꿈이구나. 그런데 왜 할배한테 말 안 했어? 말해봤자 공부나 하라고 하실 것 같아서요. 용식은 할 말을 잃었다. 재민이의 말이 맞았다. 예전에 자신이라면 분명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할배가 생각이 짧았다. 내 꿈을 응원해줬어야 하는데, 진짜요?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지. 인생은 한 번뿐인데, 재민이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용식도 따라 웃었다. 새벽 4시의 거실. 할아버지와 손자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대화를 나눴다. 그럼 할배, 제가 하나 부탁해도 돼요? 그래. 뭔데? 방송은 이제 안 하고 싶어요. 댓글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용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방송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 우리 둘이 잘 지내는 게 제일 중요하지. 재민이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우리 둘이서만 게임할 수 있어요? 방송 말고요. 당연하지. 매일 해도 돼. 진짜요? 매일? 응. 할배가 서툴러도 괜찮니? 재민이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날 이후 둘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다. 용식은 방송을 잠시 쉬기로 했다. 구독자들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대부분의 구독자들은 응원해줬다. 매일 저녁 8시가 되면 용식과 재민이는 함께 게임을 했다. 방송 없이 오직 둘만의 시간이었다.
재민이는 할아버지에게 게임을 가르쳐 줬고, 용식은 재민이의 꿈에 대해 더 많이 물어봤다. 재민아, 게임 개발자 되려면 뭘 공부해야 해? 프로그래밍이요. 그리고 디자인이랑 기획도 배워야 하고, 재민이는 신이 나서 설명했다. 용식은 대부분 이해하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손자가 행복해 보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어느 날 재민이가 제안했다. 할배, 우리 게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우리가 같이? 네, 간단한 거요. 할배가 스토리 만들고 제가 만드는 거예요. 용식은 놀라면서도 흥분됐다. 할배도 할 수 있을까? 당연하죠. 할배 이야기 솜씨 좋잖아요. 유튜브 보면 다들 할배 이야기에 푹 빠지던데요. 그날부터 둘은 작은 게임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용식은 한국전쟁 때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스토리를 썼다. 재민이는 그것을 게임으로 구현하기 시작했다. 둘은 밤늦게까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다. 일주일, 2주일이 지나면서 게임의 형태가 갖춰지기 시작했다. 간단한 2D 게임이었지만 둘에게는 특별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만든 첫 작품이었다. 할배, 이거 완성되면 어떻게 할까요? 글쎄, 우리끼리만 가지고 있을까? 재민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아니요.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우리가 함께 만든 거라고. 용식은 손자의 얼굴을 바라봤다. 재민이는 자신감 있는 표정이었다. 더 이상 방에 틀어박혀 있는 아이가 아니었다. 좋아. 그럼 공개하자. 할배, 그럼 방송도 다시 할까요? 용식은 놀랐다. 방송을 그렇게 싫어하던 재민이가 먼저 제안하다니. 너 괜찮겠어? 지난번에, 이번엔 달라요. 우리가 만든 걸 보여주는 거니까 자신 있어요. 용식은 손자의 손을 꽉 잡았다. 알겠다. 함께 하자. 3주 만에 용식의 방송이 다시 켜졌다. 구독자들은 환호했다. 동시 접속자가 순식간에 3,000명을 넘어섰다. 용식은 카메라 앞에 혼자 앉아 있었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용식이 할배입니다. 댓글들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할배님 오랜만이에요. 기다렸어요. 손자분은요? 용식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지난 방송에서 좋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많이 반성했고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놨다. 재민이와 나눈 대화, 손자의 고민, 자신의 깨달음. 구독자들은 조용히 들었다. 댓글도 잠시 멈췄다. 제가 손자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만 강요했죠. 그게 잘못이었어요. 용식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구독자들도 그것을 느꼈다. 할배님 멋있어요. 그런 깨달음을 하시다니. 우리도 반성해야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방송보다 재민이를 먼저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방송은 재민이가 원할 때만 하려고요. 그때 베란다 문이 열렸다. 재민이가 들어왔다. 새로 산 헤드셋을 쓰고 있었다. 구독자들이 놀라며 환영의 댓글을 올렸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실례했습니다. 재민이의 인사는 당당했다. 예전의 어색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할아버지 옆에 앉으며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지었다. 오늘은 특별한 걸 준비했어요. 할배랑 제가 함께 만든 게임이요. 댓글창이 다시 한번 폭발했다. 게임을 만드셨다고요? 대박. 보고 싶어요. 재민이는 화면을 공유했다. 간단한 2D 게임이 화면에 나타났다. 한국 전쟁 배경의 어드벤처 게임이었다. 주인공은 전쟁 중에 가족을 찾아 헤매는 소년이었다. 스토리는 할배가 만드셨어요. 할배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했고요. 제가 그걸 게임으로 만들었습니다. 용식이 덧붙였다.
전쟁 때 제가 겪었던 일들을 재민이한테 이야기해 줬더니 이렇게 멋진 게임을 만들어 줬어요. 둘은 게임을 시작했다. 용식이 스토리를 설명하면 재민이가 조작했다. 게임 속 주인공은 폐허가 된 마을을 헤매며 가족의 흔적을 찾았다. 곳곳에 용식의 실제 경험이 녹아 있었다. 여기 이 장면은 제가 실제로 봤던 겁니다. 폭격으로 무너진 학교였죠. 용식의 설명에 재민이가 화면을 조작했다. 게임 속에서 주인공이 학교 건물을 탐색했다. 먼지 쌓인 교실, 찢어진 교과서들, 부서진 책상들. 재민이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그대로 구현해냈다. 구독자들은 감탄했다. 이게 고등학생이 만든 거예요? 스토리 너무 감동적이에요. 할배님과 손자분의 협업이라니. 게임은 계속됐다. 주인공은 여러 사람을 만나며 가족의 행방을 추적했다. 각 캐릭터마다 용식의 실제 기억이 담겨 있었다. 피난길에 만났던 할머니, 부상당한 군인을 돌봐주던 간호사, 아이들에게 밥을 나눠주던 아저씨. 이 사람들 다 실제로 있었던 분들입니다. 제 기억 속에 아직도 생생해요. 재민이가 말했다. 할배가 이야기해 주실 때 너무 감동적이어서 꼭 게임에 넣고 싶었어요. 게임의 마지막 장면. 주인공은 드디어 가족을 찾았다. 부모님과 동생이 피난처에서 무사히 살아있었다. 화면에는 재회의 장면이 펼쳐졌다. 단순한 그래픽이었지만 감정은 충분히 전해졌다. 용식의 눈가가 붉어졌다. 할배, 우세요? 아니야.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구독자들도 함께 눈물을 흘렸다. 댓글창에는 감동의 메시지들이 가득했다. 울면서 봤어요. 할배님과 손자분 정말 멋져요. 이런 게임 처음 봐요. 게임이 끝나고 둘은 화면을 향해 인사했다. 어떠셨어요? 저희가 처음 만든 게임인데. 재민이의 목소리에 설렘이 묻어났다. 구독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칭찬이 쏟아졌고 격려가 이어졌다. 지난번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사실 이걸 만들면서 할배랑 정말 많이 이야기했어요. 할배의 인생에 대해서도 처음 알게 된 게 많고요. 용식이 손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저도 재민이 꿈에 대해 처음 제대로 들었습니다. 얘가 게임 개발자가 되고 싶대요. 할배가 응원할게요. 댓글들이 쏟아졌다. 손자분 꼭 개발자 되세요. 응원해요. 할배님 멋지세요. 재민이는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지난번에 제가 댓글 때문에 화내고 그랬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좀 예민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께 죄송하고 앞으로 더 잘할게요. 용식도 고개를 숙였다. 저도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재민이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앞으로는 서로를 더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구독자들은 둘의 진심에 감동했다. 지난번의 갈등은 완전히 잊혔다. 이제는 오직 응원만이 남았다. 그래서 저희가 결정했습니다. 이 게임을 무료로 공개할 거예요. 재민이의 발표에 구독자들이 환호했다. 할배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전쟁의 아픔과 가족의 소중함을. 그래서 무료로 풀기로 했어요. 용식이 덧붙였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이 게임을 하시고 좋으셨다면 주변 분들께 전쟁의 역사를 이야기해 주세요.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으니까요. 방송이 끝날 무렵 동시 접속자는 5,000명을 넘어섰다. 역대 최고 기록이었다. 댓글도 10,000개가 넘게 달렸다. 모두 긍정적인 반응들이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민이가 마지막으로 인사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는 더 재미있는 걸로 준비할게요. 방송이 끝나고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하이파이브를 하고 기뻐했다. 용식은 손자를 꼭 안아줬다. 고맙다, 재민아.
할배한테 많은 걸 가르쳐줘서 저야말로요. 할배,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그날 밤 둘은 치킨을 시켜 먹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다음에 만들 게임, 새로운 콘텐츠, 함께하고 싶은 것들.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다음 날 아침 용식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어젯밤 방송이 계속 생각났다. 컴퓨터를 켜자 알림이 폭발하고 있었다. 메일함에는 수백 통의 메시지가 쌓여 있었다.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는 하룻밤 사이에 10만 명이 늘어나 110만 명이 됐다. 이게 무슨... 용식은 놀라서 영상을 확인했다. 어젯밤 방송 영상의 조회수가 100만을 돌파하고 있었다. 댓글은 3만 개를 넘어섰다. 용식은 재민이를 깨웠다. 재민아, 일어나봐. 큰일 났어. 재민이는 부스스한 얼굴로 나왔다. 용식이 화면을 보여주자 재민이도 눈이 휘둥그레졌다. 뭐야, 이게 진짜예요? 둘은 댓글들을 읽기 시작했다. 게임에 대한 찬사, 둘의 관계에 대한 감동, 다운로드 링크를 요청하는 글들로 가득했다. 그리고 많은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 메일을 보내왔다. 할배, 우리 유명해진 거예요? 그런가 보구나. 재민이는 흥분해서 소셜미디어를 확인했다. 그들의 이야기가 여러 커뮤니티에 공유되고 있었다. 60대 유튜버와 10대 손자의 감동, 협업, 세대 차이를 극복한 할아버지와 손자, 전쟁 체험을 게임으로 만든 특별한 프로젝트, 전화벨이 울렸다. 한 지역 신문사였다.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했다. 용식은 당황했지만 수락했다. 그날 오후 기자가 집을 방문했다. 기자는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둘의 이야기를 열심히 받아 적었다. 게임을 만들게 된 계기, 함께 작업한 과정, 서로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것들. 인터뷰는 2시간 넘게 이어졌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기사 잘 쓰겠습니다. 기자가 떠난 후 용식과 재민이는 게임 다운로드 링크를 공개했다. 무료 배포 사이트에 업로드하고 링크를 공유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1시간 만에 1000명이 다운로드했다. 저녁이 되자 10,000명을 넘어섰다. 재민이는 게임 후기들을 읽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할배, 사람들이 정말 좋아해요. 감동받았대요. 그래, 다행이다. 용식도 후기들을 읽었다. 이런 게임 처음이에요. 스토리에 울었어요. 할아버지, 세대의 경험을 이렇게 접하니 뜻깊네요. 손자분 재능 대단해요. 그날 저녁 또 다른 연락이 왔다. 한 게임 개발사였다. 재민이의 실력을 보고 인턴십을 제안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재민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할배, 이거 진짜일까요? 사기 아니에요. 용식은 회사 정보를 검색해봤다. 실제로 유명한 게임 개발사였다. 그들은 젊은 인재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고, 재민이의 게임을 보고 연락한 것이었다. 진짜인 것 같은데? 그럼, 저 게임 회사 갈 수 있어요? 당연하지. 내 꿈이잖아. 재민이는 방방 뛰며 기뻐했다. 용식은 그런 손자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방에 틀어박혀 있던 아이가 이렇게 밝게 웃고 있었다. 다음 날 지역 신문에 기사가 실렸다. 전쟁 세대와 게임 세대의 만남. 감동의 협업 프로젝트. 기사는 상세하게 둘의 이야기를 다뤘다. 재민이의 학교 부적응, 용식의 고민, 게임을 통한 소통, 함께 만든 프로젝트까지. 기사가 나가자 반응이 더 커졌다. SNS에서 공유되고 다른 언론사들도 관심을 보였다.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다. 아침 뉴스에 출연해달라는 요청이었다. 할배, 우리 방송 나가요? 글쎄, 내가 원한다면 나가고 싶어요.
우리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어요. 일주일 후 둘은 아침 뉴스에 출연했다. 스튜디오는 긴장됐지만 진행자가 편안하게 분위기를 만들어줬다. 용식과 재민이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다. 사실 처음에는 많이 어색했어요. 할배랑 뭘 이야기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재민이의 솔직한 고백에 진행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게임을 하면서 조금씩 가까워졌죠? 네. 게임이 저희 사이의 다리가 돼줬어요. 용식도 한마디 했다. 저는 게임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시간 낭비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재민이를 통해 배웠습니다. 게임도 하나의 문화이고 소통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요. 방송이 끝나고 둘은 집으로 돌아왔다. 방송 반응이 뜨거웠다. 시청자들은 둘의 이야기에 공감했고 응원했다.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120만 명을 넘어섰다. 그날 저녁 용식은 정규 방송을 켰다. 재민이도 함께했다. 동시 접속자는 10,000명을 넘어섰다. 역대 최고였다. 여러분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유명해졌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용식의 인사에 댓글들이 쏟아졌다. 할배님 방송 봤어요. 정말 감동이었어요. 앞으로도 응원해요. 재민이가 새로운 소식을 전했다. 저희가 두 번째 게임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할배의 새마을운동 시절 이야기를 담을 거예요. 구독자들이 기대감을 표현했다. 벌써 기대돼요. 꼭 하고 싶어요. 언제 나와요?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더 재미있게 만들려고 노력 중이에요. 방송 중에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다. 한 교육기관에서 둘을 초청 강연자로 초대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세대 간 소통에 대해 이야기해달라는 요청이었다. 할배, 우리 강연도 해요. 할 수 있을까? 해봐요. 우리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용식은 손자의 성장에 놀랐다. 몇 주 전만 해도 방에 틀어박혀 있던 아이가 이제는 대중 앞에 서겠다고 했다. 게임이, 아니 서로에 대한 이해가 재민이를 변화시킨 것이었다. 좋아, 함께하자. 그날 밤 둘은 강연 준비를 시작했다. 어떤 이야기를 할지, 어떻게 전달할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다. 재민이는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고 용식은 대본을 썼다. 할배, 이렇게 하면 어때요? 우리가 함께 게임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보여주고, 좋은 생각이다. 그리고 게임 만드는 과정도 보여주면 좋겠다. 둘의 협업은 자연스러웠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받아들였다. 예전 같았으면 불가능했을 일이었다.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유명세와 함께 악성 댓글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일부는 둘의 관계를 의심했고, 일부는 게임의 수준을 비판했다. 재민이는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점점 힘들어졌다. 할배, 사람들이 우리가 쇼한다고 해요. 재민이는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줬다.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었다. 저거 다 연출 아니냐. 조회수 장사. 하려고 손자 이용하는 거 아니냐. 게임 수준도 별로인데 오버하네. 용식은 가슴이 아팠다. 손자가 상처받는 걸 보는 게 제일 힘들었다. 신경 쓰지 마라.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어. 근데 할배, 진짜 우리가 잘못하는 거 아닐까요? 너무 오버하는 건 아닐까요? 재민이의 목소리에 불안이 섞여 있었다. 용식은 손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우리는 진심이었어.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악성 댓글은 계속됐다. 심지어 재민이의 학교 이야기까지 퍼지기 시작했다. 누군가 재민이의 학교 성적을 찾아내서 올린 것이었다. 게임만 하니까 성적이 저 모양. 공부 안 하는 애를 칭찬하면 안 됨. 재민이는 점점 위축됐다. 방송도 하기 싫어했고 게임 개발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용식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어느 날 재민이 담임 선생님에게서 연락이 왔다. 학교에서 재민이가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이었다. 친구들이 방송 이야기로 재민이를 놀려댔고 재민이가 화를 내며 싸웠다고 했다. 용식은 학교로 달려갔다. 상담실에서 재민이를 만났다. 손자의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다. 재민아. 할배, 미안해요. 제가 참았어야 하는데 담임 선생님이 설명했다. 반 아이들이 유튜브 방송을 보고 재민이를 놀렸다고 했다. 할아버지 팔아서 유명해지려는 거냐? 게임 좀 만들었다고 거만하네. 재민이는 참다 결국 폭발했고 주먹 다툼이 벌어졌다. 재민이 어머니는 안 계시고 아버지도 연락이 안 돼서 할아버지께 연락드렸습니다. 용식은 고개를 숙였다. 재민이는 어렸을 때 부모를 잃었다. 어머니는 병으로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재혼해서 외국으로 나갔다. 용식이 재민이를 키워왔다. 제가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둘은 말이 없었다. 재민이는 고개를 숙인 채 걸었고 용식은 손자의 등을 쓰다듬어 줄 수밖에 없었다. 집에 도착해서 재민이가 말했다. 할배, 방송 그만할래요. 게임 개발도 그만두고 싶어요. 재민아, 이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 안 해요. 그냥 구경거리로만 보는 것 같아요. 재민이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용식은 거실에 홀로 남았다. 그는 컴퓨터를 켜서 악성 댓글들을 읽기 시작했다. 하나하나 읽을수록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긍정적인 댓글들이 있었다. 할배님과 손자분 응원해요. 악플러들 신경 쓰지 마세요. 진심은 통합니다. 용식은 그 댓글들을 캡처해서 모았다. 다음 날 아침 용식은 재민이 방문 앞에 노트를 놓았다. 그 안에는 긍정적인 댓글들이 프린트돼 있었다. 수백 개의 응원 메시지들이었다. 재민아, 이것 좀 봐라. 너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 재민이는 문을 열고 노트를 받아들었다. 페이지를 넘기며 댓글들을 읽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다. 할배,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보다 많아. 나쁜 사람들 목소리가 크게 들릴 뿐이지. 재민이는 한참을 댓글들을 읽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래도 학교에서 애들이 그건 할배가 학교에 가서 이야기할게. 선생님께 부탁드려서 특별 수업 시간을 만들어 달라고 할 거야. 특별 수업이요? 응. 할배가 가서 전쟁 이야기를 해줄 거야. 그리고 우리가 왜 게임을 만들었는지, 세대 간 소통이 왜 중요한지 이야기해 줄게. 재민이는 놀란 표정이었다. 할배가요? 우리 학교에? 그래. 내 친구들한테 제대로 설명해 줄 거야. 우리가 뭘 하는지, 왜 하는지. 용식은 실제로 학교를 방문했다. 교장 선생님께 사정을 설명하고 특별 강연을 요청했다. 교장 선생님은 흔쾌히 승낙했다. 오히려 좋은 기회라며 전교생을 대상으로 강연을 열어주겠다고 했다. 강연 날 용식은 강당에 섰다. 수백 명의 학생들이 그를 바라봤다. 재민이는 맨 뒷줄에 앉아 있었다. 용식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이크를 잡았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재민이 할아버지입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렸다. 용식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전쟁 때의 경험, 가난했던 어린 시절, 손자를 키우게 된 사연, 그리고 재민이와 어떻게 가까워졌는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게임만 하는지, 왜 방에만 있는지. 하지만 제가 노력해서 게임을 배웠고 재민이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강당은 조용해졌다. 학생들이 집중하고 있었다. 재민이는 꿈이 있습니다. 게임 개발자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그 꿈을 응원합니다. 비록 제 세대와는 다른 꿈이지만 재민이의 인생이니까요.
용식은 게임 개발 과정을 설명했다. 재민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밤을 새워가며 만들었는지. 학생들은 놀라는 표정이었다. 여러분, 세대가 다르다고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노력하면 충분히 소통할 수 있어요. 저도 60평생 살면서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질문 시간이 있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다. 저, 재민이랑 싸운 학생인데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재민이를 놀렸던 학생은 강연 후 재민이에게 직접 사과했다.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재민이에게 다가와 응원의 말을 건넸다. 재민이의 얼굴에 다시 미소가 돌아왔다. 할배, 고마워요. 뭐가? 학교까지 와주셔서요. 창피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랑스러웠어요. 용식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재민이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할아버지의 손길을 편안하게 받아들였다. 그날 이후 재민이는 학교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게임 개발 동아리를 만들었고 여러 친구들이 가입했다. 재민이는 친구들에게 게임 만드는 법을 가르쳐줬다. 용식의 이야기를 소재로 여러 작은 게임들이 탄생했다. 집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재민이는 더 이상 방문을 닫지 않았다. 거실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영화를 보고, 함께 산책을 나갔다. 할배, 우리 등산 갈래요? 등산. 할배가 갈 수 있을까? 천천히 가면 돼요. 운동도 하고 좋잖아요. 둘은 주말마다 가까운 산을 올랐다.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재민이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털어놨고, 용식은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다. 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아름다웠다. 할배, 제가 나중에 크면 할배 모시고 여행 가고 싶어요. 여행? 어디로? 제주도요. 할배가 가보고 싶어 하시잖아요. 용식은 깜짝 놀랐다. 자신이 언젠가 제주도에 가보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재민이가 기억하고 있었다. 내가 그걸 기억하고 있었구나. 당연하죠. 할배 말씀은 다 기억해요. 용식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손자가 이렇게 자신을 생각해주고 있었다니. 가슴이 뭉클했다. 유튜브 채널도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갔다. 악성 댓글에 대응하는 대신 긍정적인 콘텐츠에 집중했다. 둘은 매주 새로운 주제로 방송했다. 때로는 게임을, 때로는 요리를, 때로는 그냥 대화를. 오늘은 재민이가 할배한테 요리 가르쳐 준대요. 재민이는 유튜브에서 배운 레시피로 파스타를 만들기 시작했다. 용식은 서툴게 따라했다. 둘은 웃고 떠들며 요리했다. 결과물은 엉망이었지만 과정은 즐거웠다. 구독자들도 변화를 느꼈다. 예전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였다. 억지스러움이 없었다. 진짜 할아버지와 손자의 일상이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는 그냥 즐기기로 했어요. 조회수나 구독자 수보다는 우리가 행복한 게 중요하니까요. 용식의 말에 구독자들이 공감했다.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행복하세요. 어느 날 재민이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용식의 생일이었다. 재민이는 할아버지를 위한 게임을 만들었다. 용식의 인생을 다룬 시뮬레이션 게임이었다. 할배, 이거 해보세요. 게임을 시작하자 어린 용식이 화면에 나타났다. 전쟁 속에서 살아남고 가족을 부양하고 손자를 키우는 과정이 게임으로 구현돼 있었다. 용식은 자신의 인생을 게임으로 다시 체험했다. 재민아, 이걸 언제 만든 거야? 한 달 동안 몰래 만들었어요. 할배의 인생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서요. 용식은 울컥했다. 손자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주다니. 그는 재민이를 꼭 안아줬다. 고맙다, 재민아. 할배의 최고의 선물이야.
게임을 끝까지 플레이하자 엔딩 크레딧이 나왔다. 거기에는 재민이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할배, 사랑해요. 세상에서 제일 멋진 할아버지예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해요. 용식은 화면을 보며 한참을 울었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재민이도 함께 울었다. 둘은 서로를 껴안고 한동안 그렇게 있었다. 그날 밤 방송에서 용식은 생일 게임을 공개했다. 구독자들도 함께 감동했다. 댓글창은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로 가득했다. 할배님 생신 축하드려요. 손잡은 정말 효자네요. 저도 울었어요. 며칠 후 게임 개발사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재민이가 만든 게임들을 보고 정식으로 인턴십을 제안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방학 동안 회사에서 일하며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 할배, 제가 가도 돼요? 당연하지. 내 꿈이잖아. 근데 할배 혼자 계시게 되는데 괜찮아. 할배도 할 일 많아. 유튜브도 해야 하고. 재민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용식은 손자의 손을 잡았다. 재민아, 너는 내 길을 가야 해. 할배는 항상 여기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할배, 대신 주말에는 꼭 와야 한다. 할배가 보고 싶을 테니까. 재민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방학이 시작되고 재민이는 인턴십을 시작했다. 매일 회사에 출근해서 선배, 개발자들에게 배웠다. 힘들었지만 즐거웠다. 주말이면 집에 와서 할아버지에게 회사 이야기를 들려줬다. 할배, 오늘 제가 만든 코드가 칭찬받았어요. 그래? 우리 재민이 잘했네. 둘의 대화는 끊이지 않았다. 비록 평일에는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은 항상 함께였다. 재민이는 매일 저녁 할아버지에게 전화했고 용식은 손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인턴십이 끝날 무렵 회사에서 재민이에게 제안했다. 대학 진학 후에도 계속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었다. 재민이는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다. 할배, 저 꿈을 이룬 것 같아요. 게임 개발자가 됐어요. 그래, 잘했다. 할배가 자랑스럽다. 용식은 손자의 성장을 지켜보며 뿌듯했다. 몇 달 전 방에 틀어박혀 있던 아이가 이제는 자신의 길을 찾아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고 재민이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됐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도 게임 개발은 계속했다. 회사 일도 병행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하지만 할아버지와의 시간만큼은 꼭 지켰다. 할배, 이번 주말에 뭐 할까요? 글쎄, 재민이가 하고 싶은 거 하자. 그럼 새 게임 기획 같이 해요. 할배 이야기로 시리즈 만들고 싶어요. 둘은 여전히 함께 게임을 만들었다. 전쟁 이야기에 이어 산업화 시대, 민주화 시대를 다루는 게임들을 기획했다. 용식의 경험이 역사, 교육 콘텐츠로 재탄생하고 있었다. 유튜브 채널도 150만 구독자를 돌파했다.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용식과 재민이에게 구독자 수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함께하는 시간 그 자체였다. 어느 날 재민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 전국 학생 게임 개발 대회에서 대상을 탄 것이었다. 할아버지와 함께 만든 게임으로 출품했고 심사위원들이 극찬했다. 재민아, 축하한다. 용식은 시상식에 참석했다. 단상에 오른 재민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재민이는 수상 소감에서 할아버지를 언급했다. 이 상은 제 할아버지와 함께 받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없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재민이는 트로피를 할아버지에게 건넸다. 할배 거예요.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할배 덕분이에요. 용식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가 노력한 결과야. 할배는 그냥 옆에 있어줬을 뿐이야. 옆에 있어주신 게 제일 큰 힘이었어요. 둘은 트로피를 함께 들었다. 사진을 찍었다. 그 사진은 나중에 유튜브 채널의 대표 이미지가 됐다.
대학 입시 시즌이 다가왔다. 재민이는 게임 디자인학과에 지원하기로 했다. 포트폴리오는 충분했다. 할아버지와 함께 만든 게임들, 대회 수상 경력, 회사 인턴십 경험. 재민이는 자신감 있게 입시를 준비했다. 할배, 저 붙을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너만큼 열심히 한 애가 어디 있어. 그래도 떨려요. 용식은 손자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안 되면 어때? 다른 길도 있잖아.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 거야. 재민이는 할아버지의 말에 안정을 찾았다. 그리고 담담하게 입시를 준비했다. 몇 달 후 합격 발표가 났다. 재민이는 일지망 대학에 합격했다. 장학금까지 받게 됐다. 게임 개발 분야에서 인정받은 결과였다. 할배, 됐어요. 합격했어요. 재민이는 뛰어와 할아버지를 껴안았다. 용식도 손자를 꼭 안아줬다. 둘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잘했다, 재민아. 정말 잘했어. 할배 덕분이에요. 정말로요. 그날 저녁 둘은 특별한 방송을 켰다. 재민이의 합격 소식을 알리는 방송이었다. 구독자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댓글창은 진심 어린 응원으로 가득했다. 축하드려요. 눈물 나요. 할배님과 재민이 응원해요. 방송 중에 용식이 말했다. 여러분, 저희 이야기를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구독자들이 놀라며 댓글을 달았다. 왜요? 그만두시는 거예요? 아쉬워요. 용식은 미소 지으며 설명했다. 그만두는 건 아니에요. 다만 재민이가 대학에 가면 바빠질 거고, 저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정규 방송은 줄이고 가끔씩만 할 생각입니다. 재민이가 덧붙였다. 하지만 게임 개발은 계속할 거예요. 할배 이야기로 시리즈를 만들 계획이고요. 그걸로 여러분과 계속 소통하고 싶어요. 구독자들은 아쉬워하면서도 이해했다. 좋은 선택이에요. 가끔이라도 만나요. 게임 기대할게요. 방송을 마치고 둘은 베란다에 나갔다.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을 함께 바라봤다. 용식이 먼저 입을 열었다. 재민아, 할배가 너한테 고맙다는 말 하고 싶구나. 제가요? 제가 할배한테 고마운 거죠. 아니야. 할배가 더 많이 배웠어. 내 덕분에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됐고, 늙은 몸으로 새로운 도전도 하고. 용식의 목소리가 떨렸다. 재민이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할배, 저는 할배가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이에요. 60 넘어서 게임 배우고, 손자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재민아. 그리고 할배, 저 사실 고백할 게 있어요. 재민이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예전에 할배 방송 처음 나갔을 때요. 사실 정말 싫었어요. 창피하고 부끄럽고 할배 원망도 했어요. 용식은 놀라지 않았다. 알고 있었다. 근데 지금은 달라요. 그때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할배 덕분에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재민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할배가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방에 틀어박혀서 게임만 하고 있었을 거예요. 친구도 없고 꿈도 없는 애로 남아 있었을 거예요. 재민아. 그러니까 할배, 고맙다는 건 제가 해야 할 말이에요. 할배가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용식은 손자를 꼭 껴안았다. 별빛 아래 할아버지와 손자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계절이 또 바뀌고 재민이의 대학 입학식 날이 왔다. 용식은 정장을 차려입고 손자와 함께 대학에 갔다. 캠퍼스는 새내기들로 가득했다. 재민이는 설레는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다. 할배, 여기가 제 학교예요. 앞으로 4년 동안 다닐 곳이요. 좋구나. 열심히 해라. 당연하죠. 할배랑 약속했잖아요. 멋진 게임 개발자 되기로요. 입학식이 끝나고 재민이는 동기들과 인사를 나눴다.
용식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손자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습이 대견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재민이가 물었다. 할배, 이제 주말마다 못 올 수도 있어요. 과제도 많고 동아리 활동도 해야 하고. 괜찮아. 할배는 이해해. 대신 전화는 매일 할게요. 그리고 방학 때는 꼭 올게요. 그래, 그렇게만 해줘도 충분해. 하지만 재민이는 거의 매주 집에 왔다. 할아버지가 보고 싶다며 금요일 저녁이면 어김없이 나타났다. 둘은 주말마다 함께 게임을 만들고 방송을 준비했다. 어느 일요일 저녁, 재민이가 학교로 돌아가기 전에 말했다. 할배, 저 다음 주에 큰 발표가 있어요. 제가 만든 게임을 교수님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해야 해요. 그래, 잘하겠지? 근데 할배도 같이 가주실 수 있어요? 혼자 하기 좀 떨려서. 용식은 놀랐다. 할배가 대학에? 네. 할배가 옆에 계시면 용기가 날 것 같아요. 그럼 가야지. 당연히 가야지. 다음 주 재민이의 발표 날, 용식은 대학 강의실에 앉아 있었다. 재민이는 단상에 올라 자신의 게임을 설명했다. 할아버지와 함께 만든 역사 교육 게임이었다. 이 게임은 제 할아버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단순한 오락이 아닌 역사를 배우고 세대를 이해하는 도구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교수들과 학생들이 집중해서 들었다. 재민이의 발표는 훌륭했다. 질문에도 자신감 있게 대답했다.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다. 발표 후 담당 교수가 용식에게 다가왔다. 재민 학생의 할아버지시죠? 대단한 손자를 두셨습니다. 실력도 훌륭하고 마인드도 좋아요. 감사합니다. 다 얘가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스토리를 제공하신 게임들, 교육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혹시 대학과 협업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용식은 재민이를 바라봤다. 재민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재민이와 상의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둘은 대학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재민이는 신이 나서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할배, 우리 진짜 역사, 교육게임 시리즈 만들어요. 대학이랑 협업하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어요. 좋아. 함께 하자. 둘은 잔을 부딪혔다. 음료수였지만 그 어떤 술보다 달콤했다. 몇 년이 흘렀다. 재민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정식 게임 개발자가 됐다. 자신의 회사를 차리고 교육용 게임을 전문으로 만들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담은 게임들은 많은 학교에서 교육 자료로 사용됐다. 용식은 70을 넘겼지만 여전히 건강했다. 손자와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계속했다. 유튜브 채널은 200만 구독자를 돌파했다. 하지만 그들에게 중요한 건 여전히 숫자가 아니었다. 어느 봄날 재민이가 특별한 소식을 가지고 왔다. 할배, 저 결혼해요. 용식은 깜짝 놀랐지만 곧 미소 지었다. 그래? 누구랑? 대학 동기예요. 같이 게임 만드는 친구고요. 할배 이야기 정말 좋아하는 애예요. 그럼 할배가 만나봐야겠네. 재민이는 약혼녀를 데려왔다. 그녀는 밝고 긍정적인 여성이었다. 용식의 이야기를 정말로 존경한다며 인사했다. 할아버지, 재민 오빠랑 만든 게임들 다 해봤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재민이 잘 부탁합니다. 결혼식 날, 용식은 주례를 섰다. 떨리는 목소리로 축사를 했다. 재민아,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할배는 정말 행복하다.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고. 용식의 목소리가 멎었다. 재민이도 울고 있었다. 하객들도 함께 울었다. 할배 사랑한다. 평생 잊지 않을게. 할배도 사랑한다. 재민아.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에서 둘은 마지막 방송을 했다.
손자의 결혼을 축하하는 특별 방송이었다.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됐기를 바랍니다. 재민이가 말했다. 세대가 달라도, 시대가 달라도, 진심으로 소통하면 이해할 수 있다는 걸 저희가 보여드렸기를 바랍니다. 방송은 100만 명이 동시에 시청했다. 역대 최고 기록이었다. 댓글은 사랑과 감사로 가득했다. 방송을 마치고 용식과 재민이는 마지막으로 포옹했다. 60대 할아버지와 20대 청년. 세대를 넘어선 그들의 사랑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줬다. 할배, 우리 이야기 여기서 끝이 아니죠? 당연하지. 이제 시작일 뿐이야. 둘은 미소 지으며 미래를 향해 걸어갔다. 손을 잡고 함께 세대를 넘어, 시간을 넘어 영원히